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편하게 들으셔도 되지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TSMC 칠나노 EUV 양산, 진정한 양산 아니면 허풍 떨지마, 대만 언플 체크편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제가 올렸던 일본 반도체 방송 댓글들 중에 시청자분들께서 TSMC A13 수주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다, 삼성 반도체 큰일 난 것 아니냐 등 이 TSMC의 애플칩, EUV를 이용한 애플칩 수주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전부터 EUV 준비하면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또 EUV를 기술적으로 너무 알려드리면, 참고로 이건 연기입니다. 액팅 죄송합니다. 아, 이 새끼 이게 뭔 개소리야, 좀 쉽게 설명 좀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못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방송은 여러분들이 원하셨고 또 기사를 통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송을 준비해 봤어요. 자, 영상이 있지만 우선 바쁘신 분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바쁘시고 급하시잖아요. 성격 급하시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 방송은 무조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어디 가셔서 TSMC 칠나노와 삼성 칠나노 비교하셔도 됩니다. 자, 팩트 1, 칠나노 EUV를 활용한 애플칩 A13 수준은 팩트가 맞다. 하지만 지금 와서 논란이 될 만한 기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A13 수준은 이미 작년 10월에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전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건 이미 걱정거리가 아니죠. 끝난 얘기입니다. 삼성에서 놓친 거예요. 팩트 2, TSMC의 EUV는 풀 EUV가 아닌 삼성에 비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EUV다. 팩트 3, TSMC의 EUV 매스 프로덕트 스타트는 3월에서 4월 사이가 맞다고 판단이 된다. 하지만 리스크 프로덕션일 확률이 개인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다. 팩트 4, TSMC는 굉장히 장사에 있어서 이 파운드리 업계에선 적어도 삼성에 비해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장사를 잘한다. 팩트 5, 삼성은 파운드리 1위가 아닌 2위이며 추격자의 위치이다. 자, 이 팩트 5개에 대해서 조목조목 영상을 통해 한 번씩 보시죠. 팩트 1, TSMC의 EUV를 활용한 애플 A13 수준은 팩트가 맞다. 저는 우선 이 조선일보 픽의 이 기사가 우선 왜 이제야 와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지 우선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공부 중이고 또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TSMC, 삼성, 포럼, VLSI 자료도 많이 심지어 찾아봅니다. 근데 이 EUV를 활용한 A13의 독점 공급 자체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저 같은 경우 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10월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대만 IT 사이트 디기타임즈라는 데도 참고를 했지만, 물론 또 제가 국내 기사를 통해서 JD네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이미 작년 10월에 봤습니다. 어차피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를 쉽게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고 전혀 동요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기사를 낸 시점이 삼성이 TSMC를 따라가기 위해 칠나노에서 EUV를 택했고, 팩트 4에서 다뤄드리겠지만 그 굉장한 EUV 기술을 도입한 칠나노 수주전에 있어서 사실 TSMC에게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화 시키기 위해 이런 기사가 현재 같은 시점에서 뜬 게 아닌가 라고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팩트 2, TSMC의 EUV는 풀 EUV가 아닌 무늬만 EUV입니다. 우선 재팬의 삼성 VLSI의 내용입니다. ITRS에도 이미 기재된 상황이고요. 자, 이 일본 원문을 읽어보시면 칠나노 1세대와 마찬가지로 몰단부터 EUV를 적용했다. 자, 몰단부터 EUV를 적용한다라고 써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1세대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간단한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우선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 즉 패울이 있고 후속 금속단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즉 게이트와 메탈을 이어주는 미들 엔드 오브 라인, 매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탈 라인, 즉 배울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반도체 구성이 패키지 외의 구성입니다. 자, 그럼 TR은, 즉 페올은 어차피 14나노 때부터 사용된 핀팩 공정으로, 핀팩 보이시죠? 핀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달리고 있고 초록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PC라고 써있지만 이건 게이트예요. 게이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14나노부터 사용된 핀팩 공정으로 삼성, TSMC 양사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제껴두고 메탈 컨택, 즉 몰단부터는 이 7나노 EUV가 풀 EUV냐 아니냐로 갈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은 VLSI를 통해 7나노 CPP란 요 게이트와 게이트 면 사이 요 거리를 얘기해요. 요게 CPP예요. CPP가 54나노라고 발표를 했고 7나노 제품에선 EUV를 1세대 그리고 2세대까지 몰단부터 함께 적용했다. 즉 풀 EUV를 사용했다. 왜냐면 페올은 어차피 제껴두고 몰단부터 봐야 되니까 몰단부터 함께 적용했다라고 VLSI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는 참고로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라를 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은 TSMC의 심포니엄 자료입니다. 우선 N7에 이어서 EUV를 적용하는 N7 플러스 제품이죠. 애플이 A13을 맡긴 공정인데 이 공정, 자 영어 한번 읽어보시죠. Introduces EUV selectively EUV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 N7 플러스 1.18x area benefit over N7 N7에 비해 1.18배 수준의 면적 축소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메탈 피치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이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마지막 빨간 줄이죠. 잠시 영어 좀 하겠습니다. 발음 안 좋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TSMC's second generation 7nm manufacturing technology will use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for four non-critical layers. 여기가 중요해요. 4개의 중요하지 않은 크리티컬 레이어에 울트라 바이올릿, 즉 EUV를 적용하겠다. 4개의 중요하지 않은 스텝. And mostly in a bid to speed up production and learn how to use ASMR's twin scan NXE step and scan systems. 자, 이걸 간단히 해석해드리면 생산성 향상 및 ASML의 NXE 설비의 사용을 배우기 위해 이 EUV를 적용한다는 N7 플러스에는 중요하지 않은 4개의 스텝의 EUV를 한번 써보겠다. 자, 이걸 제가 다 연관지어 드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메탈 라인, 즉 배올단에 EUV를 적용하겠다는 소리고, 리스크 양산이라고 표현한 점은 현재 설비가 안정화도 안 된 상태이면서 EUV 장비에 대한 사용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 TSMC는 오히려 이 A13 같은 경우를 양산을 하면서 이 설비에 대해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양산 아닌 양산이며 리스크 프로덕션이다. 또 무늬만 EUV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TSMC가 발표한 거예요. 네, 팩트입니다. 자, 팩트 3. 자, 문제의 기사죠. TSMC의 EUV 매스 프로덕트 스타트가 올해 3월에서 4월 늦어도 2분기에 시작된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이건 팩트가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우선 칩에 대한 수율 확보 및 성능 테스트가 작년 18년 3, 4분기 이미 CS 제품, 즉 커스터머 샘플을 테이프아웃을 했어요. 전한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산을 시작해도 방금 말씀드렸죠. 팩트 2에서 리스크 프로덕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이트 CPP, 즉 게이트 면과 게이트 면까지의 거리 CPP 감소가 TSMC의 N7 플러스에서 페올단의 변화로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N7 플러스에서 SRAM의 집적도가 만약 향상이 된다면, 즉 TR이 더 가까워진다면 CPP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패턴과 패턴 사이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 위에 올릴 메탈 컨택을 할 구멍을 뚫어주는 이 난이도는 엄청나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량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페리클 문제는 현재 삼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ASML도 제대로 못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국내 기업이죠. 최근에 SN텍인가? 뭐 거기서 ASML의 페리클보다 더 성능이 좋은 페리클을 삼성과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 오히려 ASML도 놀라서 현재 이 기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면서 페리클을 ASML에 독점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결국 TSMC는 EUV 도입이 늦은 상태에서 무늬만 EUV를 쓰고 있고 설비 안정화도 안 된 상태다. 그러므로 페리클 문제에도 분명 취약할 확률이 높다. 페리클 문제는 투과도 및 디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선 페리클의 투과도가 떨어지면 패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페리클을 좀 없이 해보려 해도 디펙적으로 불량품,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디펙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마저 힘든 상황이죠. 따라서 이렇게 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EUV를 통해 TSMC가 생산하겠다는 건 추격자인 삼성 파운드리의 EUV 기술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 기술이 TSMC의 향후 5나노, 3나노까지 수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런 리스크 프로덕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특히 파운드리 업계는 엄풀이 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손님을 좀 끌어야 되니까요. 자, 팩트 4. TSMC는 굉장히 7나노 도입에 있어선 삼성에 비해 현실적이었고 장사를 잘한다 라는 점입니다. 우선 TSMC가 여기엔 테이프아웃, 즉 샘플을 전달하는 회사도 있지만, 일본어로 돼 있지만, 사실상 저 회사들이 모두 TSMC의 7나노 공정을 통해 칩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TSMC가 수주한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굵직한 회사가 많습니다. 하이실리콘, 애플, AMD, 브로드컴, 자일링스 등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로 이름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사실상 저 회사들만 좀 합쳐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꽤나 큰 파이를 갖고 있는데, 저걸 다 가져갔단 건 TSMC가 7나노 도입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옆을 보실까요? 2D야 여기 1D라고 써있는데, 다른 영어 보시지 마시고 2D와 1D만 보세요. 2D는 결국 마스크를 이용한 포토 공정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줄어들지만 마스크 비용이 굉장히 상승한다는 점은 부담이 됩니다, 회사에 있어서. 근데 이 1D SAQP의 경우는 마스크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드마스크, 즉 방어막이라는 성질을 통해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1차원적인 직선 형태로의 패턴밖에, 즉 한 레이어당 원하는 한 방향밖에 형성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패터닝을 통해 패턴을 형성하므로 그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고 대신 생산성도 떨어진다. 하지만 요 2D에 비해서 코스적인 매력이 약 50% 정도 더 있습니다. 우선 N7, TSMC의 7나노 1세대죠. 이 N7의 경우 TSMC는 패올단에서 요 1D SAQP를, 그리고 배올단에서는 DUV를 통한 2D 멀티 패터닝을 해서 앞단에서 떨어진 생산성을 뒷단에서, 비록 마스크 비용이 상승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 N7에 적용을 했고, 그 결과 엄청난 고객들을 수주한 거예요. 그럼 왜 TSMC는 EUV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걷냐라고 생각하시겠죠. 바로 장비 신뢰성 및 세대에 맞지 않는 ASML사의 EUV 장비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ASML의 장비가 실제로 안정화되기 시작한 건 표현하자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대량 양산이라고 해봤자 작년에 18대, 올해 30대인데 이 대량 양산조차 작년부터 가능했다는 건데, 이 파운드리 업체의 스케일링, 즉 공정 미세화 속도에 비해 ASML의 장비 개발 속도가 사실 늦었죠. 하지만 10나노에 대한 고객들의 수주는 사실상 2년 전에 대부분 끝난 상태였고, 신제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삼성과 TSMC는 7나노를 진행해야 했지만 장비 발주가 늦어지고 안정화되지 않은 이 장비를 기다릴 수 없었던 TSMC는 위와 같은 결단을 한 겁니다. 힘든 공정이지만 지속적인 마켓 점유율을 위해서 치고 나가면서 하겠다 라는 길을 선택한 거고, 삼성은 EUV를 선택한 거죠. 그 결과 TSMC는 많은 고객을 수주해서 이 7나노를 통해 돈을 벌고 있고, 삼성은 TSMC에 비해 앞서 기술력 차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풀 EUV를 할 수 있는 기술 격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TSMC사의 N7 플러스, 즉 EUV가 적용된 7나노 제품의 메탈 투 메탈 피치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분명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자, 팩트 5.
삼성은 파운드리 1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자료이긴 한데 18년 자료가 없더라고요. 현재는 삼성이 파운드리 2위죠. 하지만 점유율이 50%가 넘는 TSMC가 사실상 엄청난 회사와 더불어 최기술력을 갖고 시장을 선도하며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삼성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긴 합니다. 우선 고객 다변화가 필요해요. 우선 삼성전자 자체도 모바일 사업부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또 실제 시스템 LSI라는 회사에서 엑시노스라는 AP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굵직한 어떤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을 찾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보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한 회사의 기술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건 맡기는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이 M&A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부의 카파업 또한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분명 생각을 하고, 현 시중, 현 기점으로 봤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세 공정의 한계를 5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TSMC와 대등하거나 혹은 EUV 공정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삼성을 좀 응원해주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다려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삼성이 한다는 회사 아닙니까?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1등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 분명 짧은 시간 내에 TSMC의 마켓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길었지만 결론, 팩트 1, TSMC의 7나노 EUV 애플 A13 수준은 팩트가 맞다. 팩트 2, TSMC의 EUV는 풀 EUV가 아닌 무늬만 EUV다. 4개의 크리티컬하지 않은 레이어에만 적용해보면서 생산성 향상을 실험해보고 설비를 사용해보겠다 정도 수준. 팩트 3, TSMC의 EUV 매스 프로덕트 스타트는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라든지 어떤 SRAM의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는 않는다. 팩트 4, TSMC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삼성에 비해 장사를 7나노에 있어서 잘했다. 팩트 5, 삼성은 파운드리 1위가 아니다. 하지만 리얼 풀 EUV를 사용하니까 좀 기다려보고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주자 라는 게 오늘의 방송 골자입니다. 길지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팩트 위주로 최대한 방송을 했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드백 많이 달아주시면 또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제 방송 봐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주말 가족들,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구독은 사랑입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